저는 공약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수 확보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에서 30억 이상 정도쯤 되는 선 이상부터는 네. 좀 세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지금 뭐 외부 충격,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데의 아파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네. 사실 진짜. 그래서 본인의 여력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내일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이후에 가장 아마 바로 먼저 올라가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시죠. 이제 김사부님과 함께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이제 내일이 대선이고 그리고 예. 아마 이 영상은 내일 이후에 올라가는데 거의 예, 바로 직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아직은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네. 뭐 그래도 아마 김문수 후보 쪽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달라질 게 많은 걸 얘기하는 게 좋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막 가정을 하고 뭐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는 하거든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면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 뭐 유력으로 지금 여론조사들이 막 나왔던 게 있다 보니 물론 좁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미래를 좀 예측을 해야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요 민주당 쪽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뭐가 있는지부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이 손을 안 대겠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명확하게 보여졌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사실은 국힘이랑 뭐 딱히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의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힘이랑은 별 차이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거는 별로 손대지 않겠다라는 게 오히려 더 공약이죠.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국힘 쪽에서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보여줬다는 게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쪽에서의 지금 공약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 하지 여기서 뭔가를 뭘 바꾸지 않겠다. 이게 어찌 보면 부동산 공약인데 제가 그 강남 쪽 유세 현장 그 인터뷰하는 거 아까 유세 연설 같은 걸 봤는데 확실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과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뭘 잡으려고 하지 않겠다. 인위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아니다. 그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약과는 달리 뭐 이렇게 너무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불편하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약대로 되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취지는 혹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수 확보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결국은 세금을 올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다주택자한테 포인트를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한테 포인트를 둬봤자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 다주택자가 많잖아요. 이미 벌써. 이미 많이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많고 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은 뭐냐라고 하면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세율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치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까지 하는 그런 대중들의 어느 정도의 지지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초고가 주택.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한데 하여간 이제 고가라고 굳이 금액까지 얘기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한 25억에서 30억 이상 정도쯤 되는 선 이상부터는 네. 좀 세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정치는 이제 표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표를 또 계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뭐 명분도 그렇고 증세도 해야 되고 한다면은 네. 이제 1주택, 다주택 할 거 없이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 주택 수가 아니라 그냥 그 과세 표준 합산해가지고 네, 예. 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내게 하자 이런 네.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네. 것도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방 부동산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지방 부동산 같은 거는 뭐 내가 팔기 싫어서 안 파는 게 아니라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 네.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원성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그것까지 다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중과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이죠.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어쨌거나 하여간 기존의 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사실 정치적 의도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같은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과거의 정권과는 다르다.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과 우리는 다른 정권이다. 이런 거를 좀 더 보여서 중도파를 좀 더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다 합쳐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재탕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겠다. 네.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냥 한 채가 비싼 것 쪽에다가 좀 증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요. 그러니까 꼭 채수의 관계가 아니라 네.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랑 뭐 15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 25억이잖아요. 네. 만약에 25억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그럼 25억부터는 과세 이렇게 가지는 않고 무조건 한 채가 이제 25억이 그 선이 넘어가면.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다 세율에 해당된다. 국가 세율에 해당된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보여집니다. 뭐 부자세 같은 개념으로 그렇죠. 좀 결국은 하나가 그렇죠. 생기지 않을까. 예. 그러면 요번에 또 책을 쓰셨는데 부동산 투자 황금 로드맵이라고 이 책이 또 이제 대선 바로 직후에 또 나오는 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 대선 이후에 예. 많이 바뀌는 게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기존의 어떤 투자 흐름이 또 이어진다고 보세요? 투자로만 보자면은 사실은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결국 이제 약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약세장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약세장이라는 게 조금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야 이게 무슨 약세장 이거 강세장 아니야? 뭐 맨날 오르던데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약세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약세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사이클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특징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네. 근데 역시 약세장은 지금은 대중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네. 모르는 걸 본다고 해도 대중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세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대중들은 점점 관심을 멀어져 간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 너 돈 벌어라. 나랑은 네.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점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약세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르는 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이렇게 이제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거래가 뜸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거래가 뜸해지면 매도가 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매수세가 약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매도가 낮은 금액에 던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놀랍게도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거래가 아무리 줄어도 절대 낮은 가격에 안 던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격이 경신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아주 매우 과거의 약세장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중고가대 이상을 살려고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는 게 예. 아니, 도대체 가격이 내려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또 저게 또 신고가로 계속 족족 산단 말이죠. 네. 거기다 단기적으로 지금 되게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도대체 누가 사는 건지 그리고 이 가격에 사가지고 그렇죠. 도대체 뭘 기대하고 사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도대체 사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요. 그 이제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가 아니라 그런 물건을 안 파니까 네. 사고 싶은 사람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매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이제 정보가 너무 이제 공유화되다 보니까 매도자가 절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거보다 그러니까 어떤 가격에 찍힌지를 바로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알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보단 난 무조건 높게 팔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절대 안 팔아. 이렇게 이제 버틴다는 얘기죠. 네.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될 수 있는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공유화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에 대한 것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본인의 전 재산이에요. 네. 전 재산인데 그걸 어떻게 더 싸게 가격에 팔아요? 절대 못 팔아요. 그거 팔고 또 어딘가로 가거나 뭔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이게 너무 무거운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라는 그게 다가오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미 기록한 그 가격보다 싼 가격엔 절대 안 팔겠다라는 이제 심리적인 완전히 저항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매수세가 붙게 돼서 또 거래가 또 경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싶은 사실. 사람들은 뭐 소수지만 계속 있어도 그렇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 생각해 보면 팔려면 더 없다 이거죠. 팔고 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내가 낮게 팔 거면 차라리 그냥 여기 살지 이거 팔고 더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세금 맞습니다. 띄고 하면 남는 것도 없으니 네. 확실히 높게 주지 않으면 안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토호제로 지금 강남 3구에 용산까지 어찌 보면 가장 네, 예. 최상위 지역이 막 묶이면서 네. 매물 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얼마나 그게 빨리 이제 파급이 됐다라는 거 그런 걸 통해서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토호제라는 건 명백하게 진짜 본인이 들어가 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에다가 대출도 왕창 줄여져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초고가를 경신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제 본인이 들어가서 살고 이러려고 하는 실수요자인데도 그 수요가 계속 대기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똘똘한 한 채로 한 채씩 갖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이제 현상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더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에 자꾸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강남 쪽에 뭐 다주택자가 뭐 많지는 않아졌잖아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예, 예. 종부세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또 시장을 휩쓸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뭘 할 수가 없고 어차피 나도 한 채밖에 없고 네, 나도 이거 팔고 또 한 채 사러 가야 되니 이제 다들 그냥 지금 약간 퇴근 시간처럼 막 차가 막 정체되니까 네,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모르지는 않고 네, 지금 네. 이 상황을 정부가 뭐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마 취임하고 나면 항상 대통령이 뭐 보통 먼저 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 대책 같은 거 한 번씩 발표하잖아요. 네, 네,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번에도 좀 빠르게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초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사실은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권에서 손을 대서 얻게 되는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이렇게 이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주택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는 지금 이제 세금을 크게 한번 물리는 정책 네. 이런 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오히려 그런 쪽의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을 풀어준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지방 부동산에 대한 혜택을 조금씩 더 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한 3월 대비해가지고 한 2달 동안 뭐 물론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뭐 지금 한 10% 이상 막 올라가고 막 그런 아파트들이 막 보여요. 지금 네. 뭐 가면 뭐 매물 아예 없고 뭐 계좌도 안 나온다 이런 사실 그 분위기만 보면 되게 과열 분위기가 막 느껴지는 지역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우선 새 정부는 약간은 좀 지켜볼 것이다. 어떤 뭐 예, 특정 예. 지역을 뭐 규제한다거나 이러진 네. 않을 거로.
보시는 걸까요? 왜냐면 이게 또 약간 그 규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렇죠. 네,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건데 여기 해야 된다고. 그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문제는 이제 정부가 나서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그리고 공약에서도 한 것도 있고 뭐 이제 그 많이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정지역으로 묶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요즘 집 사러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텐데 진짜 지금 뭐 집 사기가 되게 힘든 동네들이 많아졌는데 이게 어찌 보면 대선 전에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좀 조급함 때문에 이렇게 막 가는 거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지금 뭐 외부 충격,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지금 같은 구조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는 데의 아파트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어요. 사실 진짜. 가장 큰 어쨌든 1주택만 갖게 한다는 게 오히려 이걸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계속. 그냥 어떡하냐고요. 자기도 딱 하나 가져야 되는데 내가 수평 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파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사는 것도 신경 써. 마찬가지예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조금 더 합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던지고 쉽게 사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누구나 다 좀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 많은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그러니까 언제나 매물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조정받을 가능성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선 전후 뭐 정책이 나오네, 뭐 7월에 DSR이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뭐 최대한 빨리 산다. 뭐 이게 맞는 전략일까요? 왜냐면 또 지금 가면 또 막 계속 올라가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이제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들도 봐도 강남 집값이 막 올라갈 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강력한 대책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일단은 집값이 주춤한 기간이 한 뭐 3개월에서 길으면 한 6개월 정도까지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뭐 그런 정도에 꼭 반복된다는 것은 아니어도 어쨌든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영끌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들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는 분명히 무리하게 집 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세금의 정책이 한번 이제 뭐 크게 나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나 이건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이런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던지게 되면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국지적이지만 좀 과열 양상이 보이는 거에는 좀 어느 정도 동의가 좀 되시나요? 아니면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뭐 이 정책 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뭐 지금으로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왜냐면 요즘 10억 후반대가 막 다 20억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 사러 가신 분들이 너무 허탈해 하시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언론에는 뭐 아직도 많이 안 나오고 지금은 대선 시즌이니까 이런 분위기였는데 대선 이후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니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위주로 하겠다. 이제 그 수요 조절보다는 뭐 세금으로 조절하기보다는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어떤 공급이 다음 정권 안에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전 정권의 재탕인데 3기 신도시 얘기했다가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 뭐 사전 청약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다 뭐 속 터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뭐
들어가라고 해도 이제 들어가기 싫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또 사기 신도시를 카드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런 거에 또 잘 속아요. 또 대중들이 잘 속아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거에 이제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거에 현혹이 되는데 과거의 그런 사례들을 봐서도 절대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공급 정책들은 좀 무의미하다까지 좀 생각을 하고 일단은 본인의 재산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어떤 그 정책적 구조적인 뭐 그런 한계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게 더 많이 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 오르기 전에 그냥 추격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불안하지만 한번 좀 지켜보자. 한 9월 달쯤 뭐 하나 뭐 규제 하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김사부님 의견은 뭐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이제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기다리고 내가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냐?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냐?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래도 완만하게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냐? 이렇게 본다 그러면 후자 쪽이 좀 더 강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기다리고서 뭔가 그런 좋은 기회가 올 테니까 그때 사야지라고 기다리는 건 확률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여력이 된다면 여력에 맞는 투자성 있는 아파트를 일단 사는 것이 지금으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쪽을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확 푼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정책 전환 뭐 이런 거는 예상이 좀 될까요? 그것도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역시 얘기한 것처럼 뭐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은 규제를 더하지 않겠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떠냐면은 뭐 딱히 특별히 혜택도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혜택을 괜히 한번 주려고 했다가 더 오히려 된통 당하더란 말이죠. 뭐 대표적인 게 토어제 풀었다가 이제 된통 당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미 선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현 상태 유지로 우선은 가려고 하는 것이 좀 보인다.